전설야당. 두 사람의 세 가지 소원. 경기도 어느 마을에 들어선 한 노인이 제법 큰 기와집을 찾아가 하룻밤 유숙을 청했습니다. 문 앞에 있던 하인이 곤란한 표정을 지을 때 주인 황생원이 나와서 비룡뱅이에게 줄방이 없으니 썩거지라고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비룡뱅이는 거지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니 황생원은 노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동냥하며 살아가는 거린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노인이 참으로 인심사납다며 발걸음을 돌렸을 때 근처를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본 농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주무실 곳이 없으시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노인이 그럼 하룻밤만 시세 점지자면서 농부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허름한 초가에서 걸음을 멈춘 농부는 누추한 집이라 손님을 모시긴 처음이라며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농부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찬이슬만 피할 수 있으면 만족합니다. 농부는 노인을 윗방으로 모신 다음 잠깐 기다리시면 저녁상을 올리겠노라 말하고는 아랫방 문을 열고 아내에게 얼른 밥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쌀이 떨어졌다고 말하자 농부가 처마에 매달아 놓은 봉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벽시라도 빻아서 밥을 지어와요. 벽시는 모짜리에 부리는 벼의 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아내가 내년에 벼농사 지을 종자를 먹으면 농사를 어떻게 짓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재차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어서 밥을 지어요. 노인은 윗방에서 두 사람 대화를 들으며 착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농부 아내는 밥상을 차려왔는데 밥 한 그릇에 반찬이라곤 김치 한 종지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농부 부부가 상을 치우러 들어왔을 때 노인은 매우 고맙다고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나는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날 테니 아침밥을 신경 쓰지 마세요. 농부 부부는 알았다고 대답한 뒤 노인이 잘 수 있게끔 이부자리를 펴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인은 잠에서 깨어 옷을 입으려다가 한쪽에 차려진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부 아내가 노인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어 살며시 방에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감동한 노인은 아침을 만나게 먹은 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습니까? 마당을 쓸고 있던 농부가 노인에게 공손히 아침 인사를 하자 이어 농부 아내가 반찬이 변변치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말 말라면서 친절한 정성에 감동했다면서 답례를 하고 싶으니 바라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세 가지만 말해보. 그 말을 듣고 농부 아내가 천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새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말을 들은 농부가 얼굴을 붉히며 그만 말하라고 말렸습니다. 노인은 괜찮으니 계속 말해보라고 권했으나 농부는 말씀만으로도 고맙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내가 그저 해본 헛소리네. 꾀념치 마시고 길을 가시지요. 그렇지만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떠난 후 부인이 바라는 일 세 가지가 이루어질 테니 부디 잘 살길 바라오. 저 멀리 사라지는 노인을 바라보면서 농부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기와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풍소리와 함께 초가 상간이 기와집으로 변했습니다. 크게 놀란 농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순간 말을 잊었다가 농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사 노인이 아니었나 보네요. 두 사람이 기와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곳간에 쌀섬이 가득했고 외양간에는 황소, 암소, 송아지가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농부 아내는 무척 기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단 옷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직후 풍소리와 함께 대청마루에 비단과 보석함이 생겼습니다. 이로써 노인이 약속한 소원 3가지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볼을 꼬집으며 정말인지 확인하면서 뜻밖의 행제가 가져온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고 마을에서 으뜸부자였던 황생원이 농부를 찾아가서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농부가 사실대로 말해주자 황생원은 노인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황생원은 말을 가져오게 해서 타고 그 방향으로 쫓아갔습니다. 황생원은 부지런히 말을 달려 그 노인을 발견하자 불러 세운 후 큰절을 올리며 소홀히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의 뜻으로 씨암탉 1마리 대접하고 싶다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고 청했습니다. 노인은 갈 길이 바쁘다고 거절했으나 황생원이 거듭 간청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은 셈 치고 소원 3가지 들어줄 테니 앞으로는 착하게 사시오. 노인은 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가던 길을 갔고 황생원은 기대에 들떠 집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원을 생각하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좋은 집에 기름진 땅, 재산도 넉넉했으니까요. 그래도 뭔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너무 몰아달려서였는지 말이 절뚝거리며 느리게 걸었습니다. 황생원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굼벵이 말, 다리나 부러져 버려라.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말의 다리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갑자기 말이 쓰러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진 황생원이 기막힌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을 때 주인을 찾으러 나선 하인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황생원은 재수없는 일을 겪었다며 하인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내 놈은 어딜 갔다가 인제 오느냐. 확 죽어버려라. 황생원 말이 떨어지자마자 돌쇠는 헉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제야 황생원은 말에 부러진 다리와 돌쇠의 죽음이 모두 노인으로부터 받은 소원에 따라 벌어진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떨결에 소원 2가지를 써버렸음을 알게 되자 황생원은 자기 입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요놈의 주둥아리가 일을 망쳤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겠어. 그 말과 동시에 황생원은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어떤 단어도 문장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황생원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했고 하인들도 눈만 껌먹였습니다. 황생원은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에 걸려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업보라며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